심리학자로서 감각기관을 연구해보면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시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좀 더 밝게 보입니다. A와 B도 같은 밝기입니다. 에이, 나 몰랐어. 절대 아닌데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려줘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느끼는 그 순간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스센스, 육감이죠.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몇 개 안 되잖아요. 5개잖아요. 홍나식 씨, 문다현 씨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인간의 감각에 뭐가 있을까요? 시각, 시각, 촉각, 촉각, 또 뭐가 있죠? 청각, 미각. 그렇죠? 미각, 네. 후각. 후각. 네.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감각을 얘기하실 때마다 그걸 가르치세요. 시각, 청각, 네, 촉각, 후각 이렇게 가르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5개의 기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냐면요. 에너지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상의 에너지의 종류는 정말 많죠. 여기 계신 분들과 제 사이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비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탐지를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5개의 에너지만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5가지의 신체 기관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무언가를 느끼는 그 순간 이거를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과 지각이 1초 이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감각, 후각, 미각이라고 하는 그런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시각, 감각, 청각 뭐 이런 것들 중에. 시각. 일단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시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눈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가 안구죠. 우리 눈 안에 저렇게 큰 구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이 크다라는 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 눈이 크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살틈이 많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이 크면 저거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럼 스타워즈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많이 벌어진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지는 좀 간단하게는 그래도 살펴봐야 되죠. 눈이 있으면 맨 앞쪽에 각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정체 혹은 렌즈라고 하죠. 뭐 렌즈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이미지가 들어와서 저 눈 뒤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것에 상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뇌에 전달돼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는 뭐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 하나가 나옵니다. 망막은 스크린이죠. 자, 그럼 스크린은요, 2차원인가요? 3차원인가요? 2차원. 2차원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몇 차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보고 살아갈까요? 3차원. 3차원이에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드웨어인 눈은 분명히 2차원 상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느끼는 건 3차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차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우리가 3차원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 3차원 세상을 정말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무언가 우리는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해석하고 있다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고 심지어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굴렁쇠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죠. 왼쪽에서 4번째에 있는 저 친구가 돌리고 있는 굴렁쇠는 우리 눈에 들어오면 망막상에서 맺혀지는 상의 모습은 바로 저렇게 찌그러진 모양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저게 저렇게 찌그러진 게 저렇게 잘 굴러갈까라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머릿속에선 저걸 보는 순간 이미 정확하게 동그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는 순간 세상을 왜곡합니다. 보는 순간 세상을 편집하고요. 보는 순간 세상에서 가능한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취해서 하나를 믿고 그다음에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세상엔 너무나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이곳 스튜디오에서요. 서울시청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실래요? 제이 씨 어떻게 가실래요? 택시요. 택시 좋습니다. 네, 지하철 지민 씨 타고 버스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가시고요. 네, 어떻게 가실래요? 친구한테 빌 붙어서 얻어 타고 가도 괜찮아요. 현명하다. 예,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계주의적 문화에서 가능한 아주 빠른 생각 중 하나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친구가 많이 속담에 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어로 번역이 절대 불가능한 일본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속담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이거 번역 안 돼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예 이상한 말이 됩니다. 뭐 following friends, let's go to 강남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토끼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세월. 네. 그리고 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헬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요. 여기서 서울시청 어떻게 갈래? 이럴 때 몇 가지만 남겨요. 그냥 상식적인 순위에서 그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99.9999%의 무한한 다른 가능성들은 싹 다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느 한두 가지의 가능성을 빨리 빼서 쓰는 게 훨씬 적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자마자 한 가지 가능성만 남겨놓는 거예요. 아까 그 굴렁서처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피곤한가 지금? 이미 머리로는 아시죠? 저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돌아가는 걸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돌아가요? 이런 착시적 현상을 모든 100% 경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험하시는 게 더 좋고 경험 못 하신다고 장애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많은 수의 분들이 뭔가 좀 돈다, 뭔가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런 형태의 모양들은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돌았어요. 본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을 오히려 없는 가능성인데도 만들어내서 지각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3차원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도 수많은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왼편에서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저 클로버 K가 스페이드 K보다 앞에 있다, 나에게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스페이드 K를 옆으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해석하지 않아요. 오른편도 마찬가지죠. 왠지 저 회색 네모가 검은색 선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죠.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회색 네모가 성질이 안 좋아서 뿔이 났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다른 것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꼭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2차원 정보만 가지고도 3차원 세상을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보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긍정적 착각의 힘이기도 합니다. 문다현 씨, 미술 시간에 원근법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들께서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크기를 다르게. 그쵸, 크기를 다르게. 그러면 나로부터 앞에 있는 거는 좀 더 큰 거고 나한테 멀리 있는 건 뭐 작게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나한테 멀리 있는 것일수록 선명도, 즉 해상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낮죠. 그러니까 더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원근법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도 뒤에 있는 걸 더 뿌옇게 그리는 겁니다. 흐릿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흐릿하면 멀리 있는 거구나.
더 뚜렷하면 앞에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실수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어떨 때냐면요.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아주 맑을 때 먼 곳을 보면요. 혹은 맞은편 산을 보면 저거 1시간쯤이면 가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맞아요. 왜? 또렷하게 보이니까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몇 개인가요? 2개요. 2개입니다. 둘이 있으면 싸우죠. 네. 왜? 불일치 일어나니까요. 불일치를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눈이 2개인 겁니다. 김지호 씨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네. 네. 싸움 되나요? 싸움 되나요? 아닙니다. 네. 파이트. 싸워야 돼.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펼쳐 보십시오. 네, 앞으로 뻗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한쪽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눈과 한쪽 눈을 번갈아서 감았다 떴다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러면 약간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오,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가까이에서 내 코 한 10cm 정도 앞에 놓고 또 똑같이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앞으로 밀어보세요. 이번에는 눈 그냥 두 눈 뜨시고요. 계속 내 쪽으로 당겨보세요.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 안에요. 요 불일치의 정도를 계산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땡겨준다, 수렴한다고 하는 거죠. 수렴이 많이 돼서 이렇게 계속 모이면은 당신 지금 가까운 거 보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막 쭉 멀어지면 당신 먼 거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김지우 씨 뇌에서 그걸 계산하는 세포가 활화산처럼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2차원인데도 실제로는 입체가 아닌데도 3차원이다 라고 느끼게 만든 게 바로 1990년대에 대유행을 했던 매직아이죠. 네, 매직아이예요. 네. 야, 다음 거. 야, 두 마리 보인다, 캥거루. 야, 나도 보인다. 연병하냐 뭐 하나도 안 보여불구만. 매직아이가 약간씩 불일치를 시킨 겁니다. 네. 심리학자로서 인간에 대해서 감각기관을 연구해 보면 알면 알수록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러 가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고 세상을 잘못 해석할 때도 있죠. 그 모든 종류의 일들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착시들입니다. 자, 착시들이요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잘 알고 있는 착시에서부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착시들도 있습니다. 암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쪽 눈을 감아주세요. 어떤 동전은 좀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동전은 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동전이 제일 뒤에 있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전으로 보이시나요? 500원. 500원이 제일 멀리 떨어진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 예, 예. 난 100원만 태어나. 왜 난 똑같이 보이지? 그거는 심리적으로 100원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자, 대부분 500원이 제일 뒤에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자, 그럼 둘 다 뜨시고요. 보세요. 그러면 그 현상이 사라져요. 네, 사라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물들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는 500원짜리가 제일 크죠. 커요. 50원짜리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나마 또
한쪽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라 망막상에 맺힌 모습은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50원짜리가 다 똑같은 크기인 거예요.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이 망막상에서 같은 위치면 더 큰 게 뒤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계산을 이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미묘한 계산이 1초 안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착시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보시는 착시죠. 저 제일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길어 보여요. 네. 예. 실제로 이 두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이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죠. 그런데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나한테 또 다가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수십, 수백, 수천 번 경험하고 산 우리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이런 단서가 전혀 없는데도 말도 안 되게 무관한 단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폰조 착시예요. 밑에 있는 하얀색 바와 위에 있는 하얀색 바가 똑같은 길이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마음으로는 절대 아닌데요? 절대 그렇지 절대 않아요. 아닌데요? 네, 우리가 절대 나쁜 아니에요. 거 진짜 밑에 게 네. 짧아요. 밑에 게 더 작아 보이시죠? 나 무슨 절대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누가 봐도 너무 짧아요. 네, 네. 이 장면이 왜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냐면 고려가 되면 안 되는 뒤에 배경인 철길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요. 밑에가 더 가까운 거죠. 위에가 더 먼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것과 더 가까이 있는 게 망막생에서 같은 크기예요.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저 위에 있는 게 더 크고 길다라고 하는 계산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 바가 사실은 하나의 바는 다 같은 밝기예요. 그런데 왠지 하나의 바에서 오른쪽은 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좀 더 어둡게 보여요. 이 바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밝기가 좀 달라 보여요. 네, 달라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게 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 어두운 거는 더 밝게 보이죠. 네. 완벽히 같은 바라도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지배를 받아요. 맥락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셀카 찍으실 때 머리 큰 친구 옆에서 찍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하게 같은 얘기입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랑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왜냐면 저보다 머리가 이따가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랑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는 분들. 자, 여기서 A와 B도 같은 밝기입니다. 에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무리예요. 네. 그 말씀은 좀 무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착시의 말도 안 예를 되지. 보여주는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이거 저희 그만 놀리세요. 이것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제 이 B는요, 왜 밝아 보이냐면 그림자가 드리워졌잖아요. A는 그림자가 안 드리워졌죠. 그런데 두 개가 망막상에서 같은 밝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림자 드러워진 게 다른 거랑 같은 밝기니까 원래는 더 밝았겠지. 이것도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아야 되는 계산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인간. 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고 계시죠. 이러고 계셔서 자기 손으로 잘 잘라내신 분들은 아 하고 수긍하고 계시고요. 아직 잘 못 자르신 분들은 아닌데 라고 하고 계세요. 와, 근데 어떻게 잘라? 그 주변을 손으로 가리니까 네네네. 밝기가 네. 같으십니다. 되게 신기하네. 다 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 저는 되게 웃겨요. 자, 이게 다 지금까지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쌓아왔느냐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아, 너무 많이 듣는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